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소장님, 어떤 집 찾으러 가시나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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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혹시 그 농막 지으려다 집 지으신 그 네. 선생님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아, 제가 잘 찾았네. 네. 오늘도 집이 말끔하니 탐구할 맛 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반갑습니다. 와, 정원이 너무 예뻐요. 어머나, 거기다 정원은 왜 이렇게 이쁘대요? 농막을 지으려다 지은 집을 찾아왔거든요. 네. 야, 근데 그거 치고는 너무 번듯해서 와, 제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아닌데. 여기는 아닌데, 저희 집? 이 집 아니에요? 네, 이 집은 제가 정원만 따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희 집은 저쪽 끝에 있어요. 농막 지으려다 지은 그 집은 어디 있는 건가요? 오늘은 먼저 양평으로 농막 지으려다 지은 집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눈 씻고 봐도 집은 안 보이는데요. 거기다 난데없이 잔디 떼장이 웬 말인가요? 대체 농막 지으려다 지은 집은 어디 있어요? 꽃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좀 풀같고 뭐 아직 안 팔렸거나 좀 약간 방치한 그런 땅 같은데요? 이제 식물을 좀 편하고 좀 자유롭게 가꾸고 싶어가지고 제가 구매한 땅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막 지으려다가 집을 짓게 된 산골소녀 플로리스트 김주함입니다. 저는 산골 소녀를 사랑한 죄로 농막 닮은 집의 돌쇠가 된 권영훈입니다. 개나리 피면 개나리 비집고 백개나리 이렇게 피어서 중간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본부놀이 같은 거, 여기 우리 본부다 뭐 이런 놀이. 산에 가면 산딸기 따고 달래 캐고. 저는 벨트위 하면서 놀았습니다. 벨트위가 뭔지 몰라. 뭐? 벨 누르고 도망가. 아, 완전 다르네요. 벨이 없었어 집에.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만난 연인 사이고요. 건축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을 제가 이 식물 쪽 일로 끌어들였죠. 편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이 꽃밭도 돌쇠 영훈 씨와 산골소녀 주암 씨의 합작품이라네요. 허술해 보여도요, 영훈 씨가 이 정원 만드느라 힘께나 쓰고 땀께나 흘렸답니다. 엄마, 저기 저 영훈 씨 좋은 거 봐요. 아이고, 짠해 보여. 아니, 정원이 있으면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 집 있죠. 오. 네, 너무 예쁘고 작은 집이 있어요. 네, 네.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저거요? 네, 저 농막 아니에요? 아니에요, 농막. 집이 어떻게 생겼기에 보자마자 농막이래요? 어머나, 이 넓은 필지에 딸랑 컨테이너 한 동? 어째요, 소장님? 요새 농막 불법 단속 난리던데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닌가요? 앞에 산도 예쁘고 멋있고 하긴 한데 저 앞에 보니까 폐축사도 남아있고 여기를 결정하기가 참... 진해에서도 완전 산골짜기.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많이 나서 너무 편안했어요. 네, 거의 본능적이었죠. 남들은 절대 아니라고 한 집 앞의 폐축사가 주암 씨는 하나도 안 불편했대요. 그러니까 집을 지었지. 근데 진짜 집 맞아요? 누가 봐도 농막이잖아요. 에이. 아니에요. 그럼 체크 하나 해볼게요. 정화조 시설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래요? 네. 샤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용변도 볼 수 있다. 네. 중요해요? 네네. 요리도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렇구나. 네. 그럼 진짜 타이니하우스 맞네요. 건축 탐구 집에서도 컨테이너 집은 나왔어요. 컨테이너 6동을 겹쳐 만든 집이었죠, 아마? 그런데 이건 달랑 한 동. 눈대중으로 봐도 한 자릿수 평수인데
요렇게 작은 집에 탐구해 볼 거리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왔으니까 들어는 가봐야지. 농막 지으러다 지은 진짜 집 찬찬히 탐구해 봅시다. 집 색깔은 감성 돋는 색이긴 한데요. 집안은 어머나 나무 느낌이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I believe I have been set free. 오, 대박. 와. 아니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하얀색 느낌이라 그냥 깔끔하다 이 정도였는데 안은 확실히 이 나무로 다 마감을 하니까 되게 따뜻하네요. 괜찮죠? 예, 이게 똑같아요. 거기다 좀 넓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짐이 없어서 그런가? Go away. 한 8평? 8평. 맞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심의 원룸하고요. 크기는 비슷한데 크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창문. 아, 창문이 굉장히 크게 있으니까 이런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창은 집의 눈이라면서요. 눈이 이렇게 크니 안 답답하지. 어차피 이렇게 밖에 있는 자연을 끌어다가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 더 크게 쓸 수 있는 그 장점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제 꿈 이룬 거예요. 원래 이 컨테이너 기본 디자인은 창 2개, 문 2개였대요. 창 좋아하는 주암 씨가 오른쪽 문까지 창으로 만들었죠. 덕분에 눈앞 그림 같은 정원이 집안으로 막 들어온답니다. 침대에서 자고 딱 앉았을 때 보이는 그 뷰, 창 너머로. 그러니까 내 침대에 식물이 깔려 있는 느낌처럼 주변에. 아침에 일어나면 발 아래 숲이 안녕하고 인사하는 집인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되게 잘했어요. 하다 오.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두커니 서 계시기만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떡하겠어요.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컨테이너 놓을 때 네. 이 앞에는 그냥 캠핑장처럼 쓰고 여기를 창고처럼 쓸 예정인가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 되게 동굴 같은 느낌의 그런 창고 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놓고 보니까 또 좋아졌어요, 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돌쇠 영훈씨마저 사로잡은 통창의 힘이 집이 작아도 괜찮은 첫 번째 이유래요. 이런 창 있으면 텔레비전이 무슨 필요야.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집 작아도 괜찮은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대요. 마치 되게 두꺼운 벽처럼 보이는데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이게 수납이군요. 네, 수납이고요. 수납장이고요.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아, 네. 아, 이렇게. 짐이 없던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돌아서면 수납장. 팔 뻗어 열어보면 수납장. 침대 아래, 윈도우 시트 아래 할 것 없이 짐 감출 거 천지네요. 정말 중요한 게 딱 어. 이렇게 주방 쪽에 이렇게 딱 감춰져 있어요. 부엌에는 또 뭘 감춰 놓으신 건데요? 혹시 금고 같은 거예요? 여기 뭐가 있길래.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와, 금고치고는 잠금 장치도 없고 애매한데요? 뭐에 쓰는 물건인고? 야, 이 통이 뭐예요? 이거 온수기, 온수통. 아. 네. 정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씻을 일이 많은데 네. 구조상 그 보일러 넣을 수가 없고 네. 그렇게 해서 좀 큰 걸로 여기 딱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샤워하실 때도 충분한 물이 나와요? 저희 뭐 친구들 와서 한 3-4명씩 씻어도 괜찮습니다. 연달아서 그냥 네. 작은 집의 비밀 병기는 온수통이었네요. 여기 보니까 이 등이 다 레일 등이에요. 단열도 많이 해야 되는데 단열재가 꽤 두껍더라고요. 주등을 달려고 하니까 공사가 커지는 거예요. 위에 뭐 뚫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포인트 세 번째가 나왔네요. 선전공 확보를 위해서 이 등은 레일 등이 참 괜찮겠다. 저처럼 의자에 올라가서 뭐 돌릴 것도 없이 이렇게 바로바로 네네. 선생님께서 요청만 하면 위치도 바로 바뀌고 그럼 괜찮은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본능이었나 봐요. 네, 맞아요. 제가 되게 본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이 세련된 등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 밝히고 찬찬히 보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합판에 못자국까지 마감이 어설픈데요. 이게 DIY인 건 몰랐어요. 이게 선생님께서 직접 시공하셔가지고 이렇게 아, 타카 자국하고 이런 거 그대로.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제일 그 포인트는 이제 나무 느낌만 나면 되는 거였고, 이 공간에는 너무 소박한 게 너무 잘 어울려서 그냥 여기 합판도 너무 괜찮았고, 그냥 이런 타카 자국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워있으면 저 타카 자국이 더 크게 보일 거려. 거기다 1년 간 넘은 새 집이라면서요. 진짜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옷도 지금 거꾸로 입었거든요. 이제 나와보니까 이제 옷이 거꾸로 입었네? 그냥 안 갈아입어.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약간 뭐 좀 물가에 내놓은 애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잘 입었으면 좋겠는데 티 안 나니까 괜찮아 그러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식물의 그 얼굴을 크게 안 보고 초화류들은 사거든요. 되게 작은 꽃들은. 왜냐면 걔는 어차피 피면서 그 물 주는 걸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예쁜 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옷에 오늘 말고 내일도 아는 주암 씨에게 당장 이쁜 건 아무 의미가 없더랍니다. 오래 두고 보아야 하는 집도 마찬가지래요. 집도 어쨌든 우리가 계속 생활하면서 쓰면서 그 가치를 키워나가는 거지. 그냥 크게만 나중에 이렇게 딱 해놨다가 제대로 못 쓰거나 이제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들을 이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한 시간이 있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편안한 집을 원하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 선택들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집은 뭐니 뭐니 해도 온전히 쉬러 들어오는 곳. 하기는 8평이면 어떻고 18평이면 어떻겠습니까? 땀에 흠뻑 젖은 내 한 몸 씻을 공간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꽃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까지 곁에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요. 8평 컨테이너 하우스가 족한 이유랍니다. 제가 타카 자국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런지 시공하시는 분이 저한테 좀 비싼 선물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네, 이게 한번 화장실로 한번 보시죠. 화장실이요? 네. 금으로 도색을 하셨나? 한번 보세요. 네. 우와. 야, 대박이네요. 타일 어떠세요? 와. 언뜻 봐도 타일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색깔도 다 달라요. 이게 정말 선물이라고요. 보니까 이 타일들이 그 포셀린 타일들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크기도 크고, 네, 이 문양도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고, 거기에 주로 이제 바닥에 쓰는 이제 강도가 있는 타일들인데, 가끔 이 또 공사 맡기신 분들 모시고 와서 이쪽에서 타일 한번 보고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시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샘플룸 얘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렇게 됐어요. 재밌다. 네. 좋은 타일이라니 또 이뻐 보이네.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이번에는 작은 집에서 가장 큰 공간으로 갑니다. 봄이라 그런지 정말 파릇파릇하네요. 네. 식물이 지금 많이 자랐어요. 꽃도 많이 피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비가 오나? 비가 아니고 스프링쿨러네요. 그나저나 풀들은 시원하겠는데 우리 소장님 어째? 많이 젖으셨는데. 뭐야, 이거 샤워기가 있네요, 네.
물을 자주 줘야 되니까 네. 이거를 시간 맞춰서 어느 시간에 틀어줬다가 얼마만큼 주고 꺼지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식물 죽으면 안 되니까. 오, 자동으로? 음. 와. 야, 정말 이 식물들의 진심이시군요. 네. 집보다 먼저 들어온 것이 꽃과 식물들이었대요. 사실 주암 씨는 꽃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몰라서 작은 컨테이너를 택한 거랍니다. 집보다 식물이 먼저였거든요. 처음에는 막 농막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땅이 자기 땅이 생겼으니까 이제 심고 싶은 거 다 심어보자. 심기만 할 건가? 그런데 그럼 뭐 창고 같은 거라도 하나 놓지 뭐 이런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막상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산골 소녀 플로리스트에게는 집보다 더 갖고 싶었던 것이 나만의 정원이었대요. 어떤 꽃이든 어떤 식물이든 제 원하는 곳에 자리 잡으면 그만인 정원이요. 하늘이 좋아 하늘바라게 하는 개망초도 바늘에 나비 날아든 듯 나풀거리는 나비 바늘꽃도 서로 살보이며 격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작은 숲이 꿈이었지요. 뭐 사람 다니는 길도 그렇고 이 식물들 자라는 곳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경계가 없네요. 맞아요. 경계 없이 좀 자유롭게 식재하고 싶었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어떤 끝도 없고, 이제 모서리도 없고, 네. 경계도 없고, 좀 유연하게. 솔직히 말하자면 내 눈엔 심란한 정원인데요. 그게 바로 주암시 정원의 핵심이랍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그런 정원이거든요. 여기는 딱 잔디여야 되고, 저기는 딱 화단이어야 되고, 딱 경계를 어느 정도는 또 요청하시거든요. 너무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냥 내가 다니는 게 길이 되고, 내가 다니는 게 화단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보는 게 화단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식물은 결국 다 조화로워지거든요. 그걸 너무 알고, 하물며 이 정원도 누가 이제 그렇게 해달래요. 네. 정원을 만들어달라 부탁하는 이들이 주암 씨에게 바랐던 거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가장 예쁠 수 있는 정원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들고 싶었던 정원은 햇살이, 비가, 바람이 만들어내는 정원. 그래서 그녀는 거들뿐인 그런 정원이었죠. 그게 주암 씨 일 시작한 첫 마음이거든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엄마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정도 간병을 이제 엄마를 하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엄청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랬는데 항상 엄마 아빠가 식물 가까이 사셨고 항상 엄마가 행복하다고 막 얘기했던 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한순간에 떠나버린 엄마가 가장 행복해 보였던 기억은 돌선을 깎아 만든 정원 안에서였습니다. 아빠는 아직 그 정원의 정원사, 산골 소녀가 엄마가 묻힌 숲, 그 자연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지요.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없어요. 네, 크게 하려고 하면 이제 얼만큼 그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다 보니 그냥 좀 있는 거 보려고요. 8평 작은 집처럼 정원 역시 딱 이만하면 족하답니다. 그래야 행복할 시간이 남지요. 다시 집 탐구 계속해 볼까요? 이 데크를 보니 농막이 아닌 건 확실하네요. 농막은 데크 안 되잖아요. 바닥도 되게 독특해요. 이게 지금 기초 그 자체 아니에요? 집의 기초로 타설한 콘크리트가 이 집 데크의 원형이랍니다. 다 내려놓고 지은 집에 가장 어울리는 콘크리트 데크는
하늘을 창으로 가진 이 집 명당 자리죠. 여기 와서 풀멍한다 그러더라고요. 풀 보면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가면은 너무 막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고 그 공간 그냥 하늘 밑에 있는 공간이 너무 좋아요. 그 좋아하는 데크 앞에서 영훈 씨가 분주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텐트를 치세요? 아, 예, 여기가 저희 땅이 그래도 300평이나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텐트만 치면 방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서 이 수만큼 손님들이 더 올 수 있고 아주 춥거나 아주 덥지 않으면은 그냥 뭐 집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니까. 8평 컨테이너 하우스에 자라나는 게스트로 손님이 오시거든요. 형님 안녕하세요. 왔어요. 주아마, 기복 씨 왔어. 와우, 와, 잘 왔다. 어떻게 한 번에 찾아서 왔네? 아 네. 지붕 없는 거실이 가장 돋보이는 시간. 근데 지금 왜 대파를 구워 드시는 거예요? 진짜 맛있겠다. 이걸 보고 되게 금방 있는 거 겉에를 같은데? 새까맣게 태워서 벗겨내야 되니까. 너무 맛있죠? 네. 진짜 맛있죠? 오, 나도 뭐 엄청 단데요? 네, 알죠? 농막 같은 이 집을 보니까 어떤 생각? 참 좋은데 너무 좋고 하지만 저라면 전원주택을 지을 거라는 거. 집 좀 지으세요. 아, 2층짜리로. 2층짜리는 여기 넓잖아요. 너무 큰 집이에요, 지금. 정말 그 삶의 방식이 너무 신선했어요. 예를 들면 저 폐축사가 보이는 것도 개의치 않고 하지만 저걸 개의치 않음으로 해서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걸 얻으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어떤 상식적인 그 규범들 이런 것들을 좀 버릴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뭔가 가설 건물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작아도 되나? 이게 충분할까? 이렇게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사실은 두 분이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집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결국 중요한 건 삶의 방식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농막 지으려다 지은 8평 작은 집. 하긴 집이 110면 뭐합니까? 오늘 밤 잠은 딱 한 채에서밖에 모자른 거려. 이번에는 경기도 포천으로 갑니다. 농막 지으려다 지은 집 찾아 밭으로 먼저 왔습니다. 아이고, 어머, 이 나무 됐어 이거. 이거 잡초가 나무야. 이렇게 해서 버려야지 안 그러면 또 나더라. 그치. 나도 이거 할 게 아니라 지금 잡초를 뽑아야 될 것 그 같은데. 잡초한테 지금 빌어주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소장님, 무슨 밭인지 빨리 물어봐 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풀밭에서 뭐 하세요? 이거 풀밭 아닌데요. 여기 뭐가 달려 있네요. 잡초가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밀입니다. 밀. 이게 밀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혹시 농막 지으려다가 집 지으신 분들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밀밭은 보이는데 집은 없네요. 집, 집 저쪽에 있어요. 있습니다. 저 집이에요? 네. 아니, 저게 집이라고요? 영락업 씨 카페인데 내 눈에만 그래요? 밀밭 위에 하얀 집. 그 주인들부터 만나봅시다. 초보 농부이자 초보 가든러이고 원래 농막으로 작게 시작하려다가 크게 사고 친 남자 김태권입니다. 남편이 크게 일치면 뒤에서 뒷수습하는 여자 아내 강기원입니다. 수습을 하시는 뒷수습. 네. 이제 제가 1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이제 캐나다에 가 있었는데 계속 저한테 톡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땅 어떠냐, 이 땅 어떠냐, 이 땅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너무 귀찮아서 괜찮네 그랬더니 진짜 그거를 계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도대체 어디다가 땅을 사놨길래 이렇게 산속을 구비구비해서 들어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딱 여기 들어오니까 북유럽의 그런 깊은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날씨가 도와준 덕분일까요? 그날 아내 기원 씨 눈에는 이 땅은 북유럽 어디쯤으로 보이더래요.
한 소리 하러 따라 나섰다가 홀딱 반한 거죠. 저희가 사실 땅 위에 그냥 딱 건물만 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처음에 좀 첫삽을 못 드는 줄 알았어요. 왜요?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이 근처에서 또 온천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막 지하수를 팔 수는 없는 곳이었어요. 아, 저는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자격증도 있거든요. 이런 땅은 절대로 사지 말라고 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굉장히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래서 괜찮을까 싶었었던 땅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온천지구 이 얘기도 분명히 들었었는데 집은 둘째 치고 농사 짓고 싶어선 땅이니 물이 안 나오면은 낭패지요. 다행히 전문가들이 귀신같이 수맥을 찾았답니다. 그렇게 첫삽부터 우여곡절 많았던 저 푸른 밀밭 위의 하얀 집 탐구 시작해 봅시다. 위에서 보면 딱 세 덩입니다. 단순하기 그지없는 구조죠. 하지만 뚜껑은 따봐야 아는 법 아니겠습니까? 벼룩나무 우뚝 선 현관을 지나면 나오는 것이 첫 번째 공간. 하얀 벽에 나무 창틀까지 요즘 사람들 딱 좋아하는 감성 아니 갬성인데요. 여기가 거실인 거죠? 여기는 저희가 이제 다목적실? 저희가 이제 안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바깥채고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접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한때 디자인을 전공했던 아내가 적극 설계에 참여한 집. 근데 농막 지으려다 집을 짓게 된 거는 맞아요? 농막 아니면 창고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창고. 처음에는 이제 창고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일을 하다가 보면은 땀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잠깐 앉아서 좀 쉬거나 뭐 씻고 오거나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건물을 질 거면 좀 제대로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하기는 조심해야 할 것 많은 농막을 짓느니 제대로 건물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죠. 저 밀밭 농사 한 해 짓고 말 거 아니니까요. 근데 바닥은 당연히 난방이 되는 거죠? 저희가 바닥은 난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난방이 없어요? 예. 저희가 건물을 짓고 있는 이 재료가 ALC라고 하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열의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저도 그 집탐구에서 한번 ALC 블록으로 된 집을 가봤었거든요. 오토클레이브드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라고 너무 외형티가 나죠? 집 탐구에서도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소재지요. 어떠신가요? ALC 주택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요. 특히 단열에 강하다는 점이 대곤 씨 마음을 끌었답니다. 왜 최전방 춥다 그러잖아요. 저는 집 나온 젊은이들이 좀 고향이 그리워서 마음이 추운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추운 거였어요. 대구가 너무 더워서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너무 추워서 포베리아. 포천 시베리아. 네. 농막을 포기한 것도 이 추운 날씨가 한몫했죠. 겨울이 긴 포천에서는 단열과 방음에 강한 ALC 블록이 안성맞춤이었거든요. 근데 또 습기에 약하다는 말도 있어서 시공에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습도하고 결로는 괜찮던가요? 제습과 환기들을 충분히 시켜주면은 별 문제 없이 뭐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 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다음 공간에서 조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심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요? 예. 야, 여기에 외부 정원이 아니구나. 유리집으로 보였던 두 번째 공간이 온실이었군요. 중정이나 썬룸을 봐서도 집 한가운데 온실을 만들어 놓은 건 처음 봅니다. 이 부부 대단한 거려. 식물원 구경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잘도 꾸며놓으셨네. 소장님 보기에도 그렇죠?
제가 본 온실 중에서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밖이 춥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자연을 좀 가까이 접할 수 있기 위해서 애초에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집들은 이렇게 온실이 있지만 이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있어서 예, 이게 약간 반실내 공간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보니까 이 바닥이 그냥 흙바닥이라고 하기보다는 글쎄요, 이게 조경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두 동의 ALC 주택 사이에다가 외관을 유리로 디자인한 커튼홀 방식으로 시공을 했답니다. 이 온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닥 공사. 콘크리트 기초를 포기하고 흙을 깔았거든요. 덕분에 온실 안을 꾸미는 일은 모두 부부의 몫. 곡괭이질도 모자라 벽돌에 디딤석 깔기까지 허리 한번 못 펴고 생고생을 했답니다. 체험 삶의 현장이 따로 없었죠. 전공 곡괭이질, 부전공 호미질. 원래 잘 못했는데 정말 남들은 아내한테 골프채 지어준다는데 저는 어떻게 호미질. 그렇게 피땀 눈물로 완성된 것이 지금의 온실이랍니다. 그러니 디딤석 하나 내디딜 때마다 그날의 고생이 새록새록 어디 하나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지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돌 하나 밟기가 되게 부담스럽네요. 물확?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현대판 물확? 네. 수조? 고르텐강 수조가 이 온실에서 가장 고심한 시공이랍니다. 청아한 물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다라이에다 물 받아놓고 요 소리 아니면 요 소리 요 소리 아니 그게 아니라 요 소리가 딱 좋은데 이렇게 해서 딱 그 높이를 찾은 거죠.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자연의 소리인 거는 맞는데 폭포 소리가 나면은 또 소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 소리를 찾기 위한 실험까지 진행을 한 거죠. 적정 물소리 한번 감상해 보시지요. 사실 이 정도 소리는 참 좋아하는데 네. 좀 비극의 소리가 하나 또 있었어요.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었나 보죠? 이 실로폰 소리의 비밀은 결로인가요? 아니면 누수인가요? 무엇이든 간에 속상해 죽을 노릇. 결국 태곤 씨가 나섰답니다. 이야, 뭐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데요, 벌써? 예, 결론은 결국 습도를 어떻게 환기시키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선창을 뭐 효과적으로 열고 닫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잘 환기시키면서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뭐 그냥 자연을 괜히 끌어들이기만 했을 것 같은데 엄청난 이제 기술들이 네. 다 동원이 되어 있군요. 이게 말로만 듣던 스마트팜 아닌가요? 천창과 실링팬, 그러니까 환기와 온습도 조절로 결로에 대한 해답을 찾은 거죠. 그렇게 고군분투해서 지켜낸 온실은 태곤 씨와 기온 씨가 이 농막 같은 집에서 가장 사랑에 맞이하는 공간이랍니다. 때로는 두 공간을 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푸르른 자연을 오감으로 확인시켜주기도 하지요.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생 도시 남녀인 두 사람이 이토록 흙과 식물 그리고 자연에 진심인 이유는 뭘까요? 집 회사만 다니고 그리고 완전 게임형 인간이었거든요. 전원주택으로 가면서 정원형 인간이 된 거죠. 저는 컴퓨터와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되는 게임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한 30년 조금 넘게 그 일들을 해왔죠. 거의 저승사자였죠. 뭔가를 심으면 다 죽는. 시부모님도 되게 놀라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키우신 시부모님도 네가 왜 이런 걸 좋아하니? 주말에 혼자 있으면
화원 같은 데 가보면 나를 사줘, 나를 사줘 뭐 이렇게 꽃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녹색이랑 흙이 좋아지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는데 태권 씨도 이제 그럴 나이 되나 봅니다. 내가 꽃 같을 때는 절대 보이지 않던 그 아름다움이 어째 나이가 들면 이렇게 절실해지는 걸까요? 그 절실함으로 심고 가꾼 것이 바로 이 정원이랍니다. 그런데 이 큰 정원을 설마 두 분이 다 관리하시는 건 아니죠? 이런 정도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요?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는 거죠.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양인데 지금 복장으로 상상이 안 되는데요. 한때 식물 저승사자로 정원을 황폐화시켰던 태곤 씨가 이제 농기구계의 기린아로 이름을 날리게 됐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으리는 만무하지요. 포크레인을 조금이라도 포크레인의 힘을 빌려보고자 이제 본인이 포크레인 운전을 하니까 그때는 또 워낙 초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뭐라도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또 박치기를 했어요. 뭐 초보 운전자가 기둥 긁듯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근처에도 안 옵니다. 이 안쪽에는 포크레인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던가요. 온실의 상처를 가슴에 새기고 밀밭과 정원을 종횡무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웬만한 농기계는 수준급으로 다루는 농사형 인간으로 거듭나게 됐지요. 제일 자주 가는 그 가게가 철물점이에요. 철물점. 없는 것이 없는. 거기 가면 왕국 가게에 간 어린이처럼 모든 게 갖고 싶은 거예요. 스프링클러가 있네. 야, 이거는 360도로 도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건 120도만 도는데 뭐 이런 걸로 갖고 싶다. 뭐 이러면서 미안해. 당신한테 얘기 안 했는데 철물점 사장님 초대 한번 했는데. 우리 집에? 아유, 뭐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가지고 한번 언제 꼭 모시고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오솔길 정원 역시 부부의 작품이랍니다. 사람 눈높이에 맞게 꽃과 식물들을 심고 싶어서 일부러 둔독을 높였지요. 그랬더니 길을 걸었을 뿐인데 정원이 따라 걷더랍니다. 설마 근데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저희 부부 시공팀이잖아요. 저희가 직접 다 했죠. 부부 시공팀이요? 저는 아까 장비 그걸로 네. 바가지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흐트리는 줄 알았어요. 네. 이제는 연못까지 직접 파서 금붕어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정도의 실력. 이 부부 뚝심 한번 정말 대단합니다. 계획형 인간인 기원 씨 사전에는 꿈도 못 꿀 일. 저지르고 보니 어느새 연못을 파고 있더랍니다. 정원형 인간이 되는 건가? 그렇게 안 되고 싶어 했는데 어느새 저도 그렇게 됐나 봐요. 변화는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네. 뿌듯합니다. 고작 옷대고리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이었던 부부가 밀밭 한가운데 설날이 오고야 말았으니 그 땅에 대한 진심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나오는 우리 밀농부의 아우라 느껴지십니까? 밀밭이나 보리밭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에 좀 빠졌어요. 그 바람에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파도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요. 밀밭은 거두는 맛도 좋지만 보는 맛도 기가 막히게 좋다네요. 얼마나 이쁜지 모른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서웠다지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농사무식자였거든요. 10년간 그래서 꽃을 조금씩이라도 가꿔본 경험이 있었는데 농사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밀은 곡물이니까 수확하면 이제 밀이 나오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밀이 처음에 가루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지난 해에는
밀씨앗 파종부터 밀가루 재분까지 두 사람이 발로 뛰었답니다. 진짜 밀농사꾼이 된 거죠. 그래서 수확한 밀이 자그마치 2.5톤, 무농약의 유기농이었으니 감동은 2배였다죠. 뭐 상추는 주변에서 얻어먹는 경우가 있지만 밀을 얻어서 먹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드리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10kg씩 재분해가지고 이걸 나눠드리는데 10kg를 가뿐히 들 수가 없잖아요. 어깨에 메고 막 이렇게 안고 가는데. 텃밭 인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2,000평 밀밭 인심. 곳간에서 인심 난단 말은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농막 지으러다 지은 집 덕분에 달라진 게 하나 더 있답니다. 이제 틈나는 대로 저희 정원 사진 찍었던 정원 사진들 보면서 혼자 이렇게 씩 웃고 있어요. 너무 좋은가 봐요. 저게 저 정도로 좋은가? 자연을 즐길 줄 아는 능력,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능력, 미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처럼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고목나무 같다고 한때는 스스로도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요거 나도 저렇게 연약한 씨앗처럼 다시 또 계속 번성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용기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 중독 남편도 자연을 즐길 줄 알게 되는 밀밭 위의 집. 마저 탐구하러 갑시다. 마지막 공간은 사랑채를 지나 온실 너머 안채입니다. 이곳은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가족만의 공간. 안채의 백미는 빨려들듯 사람을 끄는 바로 이 빛각창이랍니다. 땀 흘려 가꾼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눈물의 전망이지요. 이야, 여기 정말 풍경이 완전 예술이네요. 보는 각도에 따라 풍경도 천차만별. 사각창은 정원길 풍경 맛집이고요. 빛각창은 저 멀리 산 전망 맛집이랍니다. 정말 신기한 게 요 산에 산세가 여기 대각선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요 인공적인 우리 창문에 선이 탁 그거를 받아주니까 자연하고 정말 건축이 하나가 된 것 같은. 산과 창이 하나 된 풍경. 이 집은 어디에 있든 자연을 오감으로 품을 수 있는 집이네요. 농사 지으며 농막 한번 지어보겠다는 꿈으로 시작된 집. 처음은 미미하였으나 그 끝이 이리도 창대할 줄은 부도 미처 몰랐을 겁니다. 기나긴 인생길, 지고 말면 그뿐인 줄 알았던 꽃과 식물을 사랑하게 될 줄 역시 몰랐겠지요. 자신이 진정 무엇을 좋아하는지 깨달았으니 이 집 지은 건 인생에서 진짜 남는 장사 하신 겁니다. 여행 갈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노트북이었고, 저 사람 진짜 저 손에서 핸드폰을 조금이라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곳은 지금 몇 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가 떴나 안 떴나, 비가 오나 안 오나, 해가 지면 뭐 하다가도 그냥 딱 놓고 오늘 들어와야지 뭐 해로. 저 얘기해도 돼요? 깜깜한데도 이래요. 조명 켜놓고. 조명도 사긴 했습니다. 예. 일 중독 남편도 안채로 불러들이는 마법의 음식. 저희가 직접 키워서 재분한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속도 편하고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남이 차려주는 밥상보다 더 맛있는 게 내가 키운 농작물로 차려내는 한상이더랍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작년에 밭에서 직접 거둔 밀로 만든 김치전. 얼마나 맛있겠어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상 안 차려봤으면 말을 마셔들. 밀밭 위에 그리고 정원 위에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인 두 집. 농막 지으려다 지은 집들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아픈 거 치유하라고 내려보냈더니
그럼 와보면 또 달라져 있어. 세월 없이 나이가 몇 개인 줄도 모르고 벌리고만 있습니다. 심란하고 힘들고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정원에서 조금 푸는 것 같아요. 식물 심고 식물이 싹을 돋고 거기서 느끼는 정서적인 힐링도 있었던 것 같아요.